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증폭기 설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DC 바이오스를 인가하고 안정도 조건을 확인해서 S 파라미터를 추출을 했었는데요. 그 S 파라미터를 이용하여서 다음 조건에 맞는 최대 전력 전달 또는 이득원의 특성을 이용한 또는 잡음원 이등 특성을 이용한 임피던스 매칭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인데요. 입력과 출력단의 복소 공액 정합을 해줌으로써 이 매칭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매칭 회로를 복소 공액 정합으로 취하게 되면 가장 많은 전력이 입력에서 출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해당 증폭기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이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건이 감마인과 감마S 입력 쪽의 복소 공액, 감마L과 감마아웃이 복소 공액인 경우에 해당되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입력단에서 바라보는 전체 감마 A와 출력단에서 바라보는 전체 감마 B가 모두 제로가 돼서 입력 SWR과 출력 SWR이 1이 되어서 전체 매칭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감마 S와 감마 N이 복소공의 정합이기 때문에 이 감마 N의 수식을 집어넣게 되면 이와 같이 결정이 되는데, 이때 이 수식 안에 있는 이 감마 L 값은 이 아래에 있는 감마 L 값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마 L은 감마 아웃과 복소공액 상태인 거고요. 이 값은 이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감마 L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위 수식은 감마 S는 S 파라미터와 감마 S의 수식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아래처럼 감마 S를 S 파라미터만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마 L 값도 S 파라미터만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S 파라미터는 지난 영상에서 DC 바이어스를 인가하고 안정도를 계산한 후 추출했던 S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2.45 중심 주파수 값을 대입을 해서 각 파라미터들을 계산을 하였고요. 그 값을 대입해서 감마 S와 감마 L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감마 S를 구하면 입력단에서 50ohm이니까요. 50ohm으로부터 감마 S까지 임피던스 매칭을 해오면 되는 거고요. 출력단은 50ohm으로부터 감마 L까지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입력단 감마 S에 맞는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S는 0.87에 175.8도인데 정규화 임피던스로 변환하면 0.068 마이너스 플러스 수식에 오류가 있네요. 플러스 J0.037ohm이고요. 위치가 됩니다. 그럼 50ohm으로부터 50ohm은 스미스 차트 센터니까 센터에서부터 요 임피던스 지점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드미턴스 차트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50ohm에서 병렬 소자를 이용해서 교차점까지 오는 거고요.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서세턴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임피던스 차트를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렬 인덕터를 달아주면 우리가 원하는 임피던스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단을 바라보면 출력단은 이쪽이 50ohm이고 50ohm에서 처음에 직렬 소자 센터 50ohm에서 임피던스 차트를 따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차트를 따라 이동합니다. 최종 값이 어드미턴스 값으로 병렬 소자로 달려서 어드미턴스 값을 확인하기 때문에 감마 L에 대한 임피던스를 어드미턴스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더 직렬 인덕터를 달아서 교차점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병렬 인덕터를 달아서 최종 부하 어드미턴스까지 이동을 해서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최종 안정화가 포함된 회로의 입력
임피던스 정합 회로와 출력 임피던스 정합 회로를 추가를 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파란색 S11과 빨간색 S22가 정합이 돼서 2.45GHz에서 임피던스 매칭이 매우 잘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이득은 22.84dB의 이득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인 증폭기 설계는 이와 같이 입력단과 출력단이 동시에 매칭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면 보통은 설계가 끝납니다. 하지만 증폭기는 이득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앞서 살펴봤듯이 출력 전력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 잡음 특성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이득 특성을 살펴볼 때는 이제 이득원이라는 개인 서클을 이용해서 또 다른 다양하게 증폭기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최대 전력 전달 같은 경우는 전력 전달 이득이라고 해서 GT라고 표현되는 이득으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전달된 전력 중, 전달된 전력 중 증폭기에서 증폭해서 출력으로 얼마만큼 전달되는가를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단 임피던스와 출력단 임피던스 매칭에 대한 영향을 둘 다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와 같이 입력단과 출력단을 모두 복소공액 정합 상태이면 최대 전력 전달이 된다 거고요. 임피던스 매칭은 이제 이론과 달리 실제는 정확하게 매칭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는 동작 전력 이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작 전력 이득. 그래서 Operating Power Gain. 그래서 파워 게인 쪽이라 그래서 G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폭기에 전달된 전력 중 소스에서 증폭기로 전력이 전달되었는데 입력 임피던스 매칭 회로 상관없이 모든 전력이 전달되었다라고 가정한 후에 여기에서 출력 매칭 회로를 통해서 출력단으로 얼마만큼 전력이 전달되는가를 따집니다. 즉 입력 매칭 회로는 복소 공업 정합이 되어 있어서 소스에서 들어온 모든 신호는 매칭 회로를 거쳐서 다 증폭기까지 들어온다 라는 게 첫 번째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하에서 출력단으로 얼마만큼 많은 전력이 전달되는가 라는 개념이 동작 전력 이득인 거고요. 그래서 입력단은 복소공액 정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출력단 임피던스 매칭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주로 파워앰프처럼 출력 전력이 중요한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관련 수식이고요. 두 번째는 가용 전력 이득, 그래서 Available Power Gain이라 그래서 A를 따서 GA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 소스에서 증폭기로 얼마만큼 전달되는가를 따집니다. 증폭기로 전달된 전력은 출력단으로 모두 출력된다라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소스에 들어온 전력이 증폭기로 얼마만큼 전달되는가이기 때문에 입력 임피던스 매칭 회로가 매우 중요하고요. 출력은 증폭된 신호가 출력단으로 모두 전달된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출력단은 복소 공액 정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입력단 매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LNA처럼 입력단 특성이 중요한 증폭기 설계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작 전력 이득원을 이용한 증폭기 설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목표 이득 GP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최대 이득이 22몇 dB였으니까 그거보다는 낮은 이득을 설정을 하고요. 이득이 선택되면 감마 L 평면에 GP에 해당하는 부하반사계수 감마 L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하반사계수 감마 L을 선택을 하면 수식에 따라서 감마 L이 선택이 되면 감마 인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동작 전력 이득 상태에서는 입력단 조건이 감마 S와 감마 인의 컨주게이트가 복소공액 정합이기 때문에 감마 L을 GP에 따라서 감마 L을 선택하고
감마 L에 대한 감마 in이 계산이 되고 그러면 감마 S도 계산이 됩니다. 그럼 감마 S가 계산되고 감마 L이 있으니까 이 둘 다 모두 임피던스 매칭을 하면 증폭회 설계가 끝납니다. 여기서 감마 S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아는 수식 감마 아웃이 있잖아요. 그럼 감마 아웃과 감마 S의 관계를 통해서 임피던스 정합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앞에 설계된 안정도가 설정된 그 회로에서 동작 이득원 GP 서클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P1 첫 번째 요 점이 최대 전력 전달 이득이 되는 그 값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입력과 출력단 모두 복소공의 정합을 했을 경우에 22.84dB라는 이득이 나왔고요. 이 바이어스가 인가되고 안정도가 설정된 상태에서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이득 지점이 여기입니다. 감마L을 여기다 선택하면 가장 높은 이제 이득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목표는 이제 20dB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득원 서클을 그려보면 여기가 22.84, P2 요 원이 21.84,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원이 20.84, 그 다음에 19.84니까 요 P3와 P4 사이 지점, 이 어느 지점이 20dB에 해당되는데요. 이 많은 영역의 감마 값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점의 감마 L을 임의로 선택을 한 거고요. 감마 L 값을 임피던스 값을 찍어보면 그때 감마 L 값을 계산을 할 수 있고 감마 L이 계산이 되면 감마 in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복소 공액으로 감마 S 값이 결정됩니다. 그럼 우리는 임피던스 매칭을 요 부하 임피던스와 소스 임피던스에 맞춰서 임피던스 매칭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출력단 감마 L에 대한 임피던스 매칭을 해보면요. 중심에서 첫 번째 병렬 캐패시터를 통해서 교차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직렬 인덕터를 통해서 부하 임피던스까지 감마 L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 매칭 회로가 결정이 되고요. 출력단 입력단은 감마 S까지 가야 되죠. 그러면 중심에서 병렬 캐패시터를 넣었으니까 여기다 오고 그럼 직렬 인덕터를 통해서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목표한 감마 S 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설계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입력단 임피던스 매칭 회로와 출력단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넣어오면 이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목표 이득인 20dB와 유사하게 20.36dB 이득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단 감마 S와 감마 in이 컨주게이트 매칭이기 때문에 입력단 S11이 매칭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S22는 마이너스 5.5dB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앞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감마 L의 이득에 의해서 감마 L이 결정되고 감마 L에 따라서 감마 in이 결정되고 감마 in과 감마 S가 복소공액 정합으로 매칭하게 되면 감마 S에 따른 감마 아웃이 결정됩니다. 이게 한 큐에 전부 다 결정이 되는 거라서 감마 L과 감마 아웃의 임피던스를 살펴보면 컨주게이트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이 조건에 따르면. 그래서 출력단은 임피던스 매칭이 잘 안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매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감마 L 값을 20dB가 되는 다른 지점 값을 선택하면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게 아니면 이 입력단의 임피던스를 복소공액이 아니라 VSWR이 1 값이 아니라 뭐 1.5 또는 2 보통 임피던스 정합은 1.5나 2, VSWR이 1.5나 2 이하면 임피던스 정합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 S11 값이 떨어지는 분이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 값이 좀 더 임피던스 매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증폭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교재들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력단에 컨주게이트 매칭을 안 시키고 VSWR 1 대신 1.5 정도를 놓고 원을 그려서 감마 아웃 값을 그 중에 다양하게 찾는, 그래서 감마 L과 감마 아웃이 좀 더 가깝게 해서 임피던스 매칭이 잘 되게 하는 VSWR1을 개념을 적용하는 교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교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작 전력 이득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가용 전력 이득원인데 이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목표 이득을 설정을 하고요. 이 가용 이득 전력 GA를 이용한 경우는 입력단 감마 S 평면이기 때문에 이 가용 이득 전력에 대한 감마 S를 선택을 하고, 감마 S를 선택하면 감마 아웃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감마 아웃이 계산이 되면 이 경우는 출력단이 복소공액 정합 컨주게이트 매칭이기 때문에 감마 L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된 감마 L 값과 이득에 맞춰 선택한 감마 S 값을 가지고 임피던스 매칭을 진행하면 됩니다. 가용 전력 이득 서클을 이렇게 그려보면 마찬가지 P1 지점은 최대 이득이 되는 지점으로 22.84dB가 되는 거고요. 이 서클을 그리면서 저는 1dB 단위 스텝으로 그렸는데, 그러면 20dB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서클이 잘못된, 여기 3번과 4번 사이 이 지점이, 이 영역이 이제 20dB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한 지점을 선택을 해서 임피던스 매칭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교재에서 가용전력 이득원을 이용한 증폭기 설계는 노이즈 서클 잡음원이랑 같이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잡음 특성이 입력단에 민감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이 감마 S 평면에서 이득, 목표 이득 GA를 설정할 때 목표 잡음 지수 노이즈 피겨를 같이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감마 S 평면에 서클을 그려주는 거죠. 만족하는 노이즈 피겨와 만족하는 이득을 맞출 수 있도록 감마 S를 선택을 하고요. 보통은 LNA 저자분 증폭기 설계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LNA는 가장 낮은 최저잡음 지수과 적당한 이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는 노이즈 피겨가 가장 작은 값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밑에 예를 보면 파란색이 앞에 살펴봤던 이득인 거고요. 오른쪽이 자주색이 이제 노이즈 값입니다. 그러면 1, 2, 3, 4, 5번은 개인 가용전력 이득에 대한 값인 거고요. 6, 7, 8, 9, 10이 노이즈 피겨입니다. 노이즈 피겨가 가장 작은 6번 지점을 보통 선택을 하게 됩니다. 6번 지점을 선택을 해보면 이게 4번과 5번 사이이기 때문에 19점 몇에서 이제 18점 몇 dB라 약 19 dB 정도의 이제 이득, 4번에 좀 더 가까우면 19.5dB 이상의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표는 20dB인데 여기서는 이제 노이즈 피겨가 가장 낮은 값이 더 우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소스 임피던스와 이제 부하 임피던스를 계산값들을 차례대로 S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감마 S와 감마 L에 맞춰 임피던스 정합 회로를 꾸며줍니다. 입력단 살펴보면 50옴에서 여기 가까이 있긴 한데 50옴에서 병렬 캐패시터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직렬 인덕터를 통해서 다시 임피던스 차트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목표한 감마 S 지점에 입력 임피던스 회로를 구성할 수 있고요. 출력 쪽은 50옴부터 직렬로 인덕터를 달면 이제 위쪽으로 임피던스 차트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병렬 캐패시터를 통해서 그럼 서세프턴스 차트를 통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원하는 감마 L 값의 임피던스 정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이득이 앞서 살펴봤지만 20dB보다 살짝 아래고 약 19.6dB 정도 나오는 게 보였죠. P6 노이즈 피겨가 제일 작은 지점의 게인이 이제 이 정도 값이었었고요. 초록색 선 노이즈 피겨가 이제 0.8577 우리가 선택한 노이즈 피겨 값이 되는 거고, 이때 입력단은 매칭이 잘 안 됐는데 출력단 S22는 감마 L과 감마 아웃을 복소공액 정합시켰기 때문에 매칭이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S11 입력단 매칭을 개선을 하려면 이 출력단 매칭을 복소공액 전압이 아니라 VSWR 1 값이 아니라 약간 1.5 정도로 완화를 시켜서, 그러면 이제 여기 감마 S 값의 선택의 폭 또는 감마 인이 결정돼서 돌아오는 값의 선택의 폭이 생기기 때문에 완화시켜서 입력 임피던스 매칭을 개선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 마찬가지로 VSWR1이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최대 전력 전달 같은 경우 이제 노이즈 피겨 특성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보통 이제 다른 방식 앞에 했던 최대 전력 전달 또는 동작 전력 이득원을 이용한 증폭기 설계인 경우 노이즈 피겨를 살펴보면 이렇게 최소 노이즈가 안 나오고 뭐 한 2, 3dB씩 좀 보다 높은 잡음 특성이 나오게 됐고요. 이 경우는 최소 잡음 지수에 맞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 조건과 안정화 조건에 맞췄을 때 최소 노이즈 피겨에 맞춰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용전력 이득원 같은 경우는 잡음원과 함께 LNA 저잡음 증폭기 설계에 주로 사용됩니다. 정리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증폭기인 파워앰프는 동작 전력 이득원을 주로 쓰고요. LNA는 가용 전력 이득원과 잡음원을 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드라이브 앰프나 IF 앰프 같은 경우는 보통 최대 전력 전달과 유사하게 증폭기를 설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